자, 오늘 주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오늘 라방을 이어가려고 하고, 자, 지금 11시부터 한 11시 20분, 25분까지 좀 짧은 원포인트 메시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인가 어제 오전인가 이제 여러분들 그 놀면 뭐하니? 유재석님 나오시는 그 프로를 정말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오전에 일어났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아내가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왔냐면 거기에 곽튜브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유튜브도 또 많이 안 합니다. 원래 인스타 이전에는 SNS를 아예 안 하던 사람이어서. 곽튜브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용을 이렇게 잠깐 서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TV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학폭 얘기도 나오고 어려운 시절들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제가 그걸 보다가 순간적으로 제 옛날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지금 저를 아시고 실제로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이나 오라라 그러죠. 실제로 만나면 이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저에 대해서 마치 어렸을 때도 반장을 했을 것 같고 마치 회사 생활도 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곽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약간 뭐랄까요, 왕따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은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친구들이 놀리고 막 괴롭히고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곽튜브의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 왕따를 당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친구들한테 맞으면서 이랬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게 막 저에 대한 아픔이 되고 막 그 얘기하는 게 힘들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또 약이라서.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그 곽튜브 놀면 뭐하니를 보면서 저한테 확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라방을 하고 또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가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뭐 그렇게 스스로를 크게 보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20명, 30명, 40명 또 많으면 한 100명 정도 되는 분들과 매주 라방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느끼는 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세월이 제 안에 한 30년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제 나이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30대 중반은 30대 중반 어딘가쯤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딘가쯤 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까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곽튜브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태어난 순간부터 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딱 30년까지는 아니지만 못해도 20년은 되겠죠. 그 시간을 보내오면서 돌아보면 오늘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상황은 의외로 내 책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막 이렇게 오늘 되게 슬픈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자랐는데 지나 보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게 뭔고 보니 나도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이 진짜 안 풀리는구나 해서 그 곽튜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난데 내 잘못인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이후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서 하는데 문제도 되고 뭐 돌아보면은 저도 문제였고 근데 회사도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돌아보면 그때도 항상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가장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뭔가 독에 중독된 것처럼 서서하게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가는,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의 열등감이라고 하면 좀 적절할까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뼈 때리는 말 같긴 하지만, 일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탓도 많이 했고, 어머님 탓도 많이 했고, 뭐 친구 탓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탓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탓은 그럴 만한 상황도 있었고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한 발자국씩 빠져나왔던 그 과정들이 있는데, 뭐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 나오고 있는 거겠지만, 인생은 이제 여정이니까. 근데 하나씩 1%씩 인생을 바꿔가고 더 낫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누구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으로 막 무조건 잘 돼야지라는 걸로 막 뭐랄까요, 지금 문제에서 도망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절대 시간량의 원칙을 인간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특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자는 거죠. 자, 오늘부터 정확히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이 문제가 내 인생에서 존재하기로 결정되었고, 지나보니까 그 기간 동안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같이 인생을 지내고 있는 내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원칙은 당연하게도 그 문제 때문에 현재 나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거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저는 여러분들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도록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좀 논리적으로 위로를 하는 타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느낌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하겠다? 그런 욕심은 바라지도 않아요. 무조건 일주일 안에 이걸 끝내겠다? 그거야말로 진짜 큰 욕심이죠.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언젠가 끝나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이 인생에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무조건 종료가 돼요.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종료 시점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게 더 낫다라는, 조금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어떤 이성적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느낌에서 뭔가 우리가 더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확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 매몰되고 그럴 때, 그거에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하고 도망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강한 욕구가 되게 미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해결 욕구보다도 조금 명상과 좀 연결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애티튜드를 통해서 그 시간까지를 좀 꾹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 이게 뭐랄까요, 좀 사우나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뜨거운 데 있으니까. 근데 쭉 기다리잖아요. 15분, 20분씩 땀이 빠지고 뭔가 몸이 개운해지고 노폐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간을 좀 쭉 참아내는 식의 그런 마인드도 의외로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드는데, 그거가 되게 조심스러운 욕구라는 사실, 어떨 때는 뭔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꼭 기다려야 되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강력한 열정을 통해서 내가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일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해서 내가 뭔가 해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나? 또 동시에는 막 조급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런 미묘한 지점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급해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나쁜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조코 윌링크가 쓴 그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특히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이 책을 소개받아서 이제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강력한 오너십이라는 단어에 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되고, 내가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주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할 것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사실 라방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반발이 느껴지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픈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회사의 대표, 이런 리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리더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산 비탈길에, 심지어 포장도로도 아닌 돌로 막 이렇게 있는 울퉁불퉁한 산 비탈길을 차 위에서 내려가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어떤 이 주체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그 운전대에 앉아 있는 건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도 나예요. 내 잘못이 아닌 거 알거든요. 정말로.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 잘못이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운전대에 앉아 있는 건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운전대를 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도 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대부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외부에 누가 잘못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그래 외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고, 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전격적으로 내 인생을 끌어내 줘봤자 다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는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나의 인생을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때때로 혼자 명상을 하거나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을 겪는, 똑같은 상황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확실히 객관적인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조급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아마 지금 한 50명 정도가 함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1, 2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든 어떤 분들은 저처럼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짐을 가지신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여자애가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 성추행을 당하면서 그 이후로 이 고등학교 여자애가 버스를 못 타게 돼요.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상처가 되고 뭔가 뭐랄까요, 벗을 수 없는 짐이 돼버립니다. 결국 우연한 기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그 상담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긍정적이고 밝고 세상을 좋은 곳으로 봤던 그때의 저라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메시지죠. 일이 잘 풀리고 혹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담사의 답변이 저는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말했던 첫 번째 문장은 뭐였냐면, 그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겪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실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망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반응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잊혀지기도 하고 그 문제가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되게 오래 가야 되는 일들, 저처럼 평생에 걸쳐서 뭔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의 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방 끝날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임이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라면, 인생이라는 게임을 지치지 말고 계속 주체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다 이야기할 수 없죠. 나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20분 정도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되게 중요했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의 내 인생을 내어주지 말고,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끌고 갈 거야 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리더십적인 모습으로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 동기부여는 매일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는 나를 도와주고 내 샤워처럼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묻어요. 내 마음에는 더러움과 그런 뭐랄까요, 기름기 같은 것들이 하루를 살면 묻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 너무 합리적인 그런 마인드가
하루를 살다 보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매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멤버들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동기부여는 샤워와 같아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인드가 도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동기부여를 보지 않아도 셀프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항상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성공에 대한 단어 너무나 강렬하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궁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 철학, 성공학이라는 것을 학문이라 여기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공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법칙이 있어요. 영어로 성공학을 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The Science of Success라 그래요. 이거는 The Science예요. 과학이에요. 성공에 대한 부분도 과학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이미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이언스, 과학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면 우리도 정확하게 그 순서와 그 기간에 따라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이게 정해진 사이언스, 과학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현재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현재 위치에서 한 발자국씩 하다 보면 이게 완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샤워와 같은 것, 성공에 대해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었던 너무 좋아하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비즈니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나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항상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막 1년도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정말 초보 아빠지만 첫 1년은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쫓아다니고 힘들고 들고 다녀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뭐 초등학교 한 10년 정도는 쭉 갈 겁니다. 사업, 비즈니스, 커리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1년 안에 성공해서 내가 파이어족이 돼야지 이런 생각 진짜 무조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슬로우 리치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조급함 때문에 1년 동안 하고서 1년 후에 추락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봐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고 여러분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알이 꽉 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 즉 오늘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마음과 상황을 다스리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서 제로 포인트가 됐을 때 우리가 성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씩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마인드셋과 메커니즘이 내 인생에 스며들게 돼요. 마치 방 안에 향이 퍼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성공과 뭐랄까요 좀 뭔가 이 열정의 그 향기가 내 인생 전체에 향이 쭉 퍼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깨달음처럼 오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화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변했어? 라고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서서히 체득이 되어져 가는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돈을 방법, 뭐 빨리 뭔가를 하는 법 물론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권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권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돈을 받으면 더더욱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권할 수 없고 심지어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제가 타격을 받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감언이설로 속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굳이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시점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단단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새롭게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인생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 페이서스의 슬로건이 매일 1% 성장이었어요. 감사하게도 1년 만에 10만 팔로워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매일 1%라는 키워드가 동기부여계에 다 퍼지게 됐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2023년도에 저희 페이서스의 키워드, 슬로건은 뭐냐면 내 안의 거인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저는 거인을 발견한다라는 표현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거인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는 나의 무의식과 혹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기준점들이 성공할 나와 의외로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아이의 성공을 경험할 것 같은 나라는 사람, 또 다른 나를 완벽하게 성공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나?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은 누구와 밥을 먹고 이 사람은 누구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똑같은 나지만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내가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줄 나, 내가 가진 잠재력보다 더 큰 잠재력을 이 세상에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내 안의 거인을 저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발견한다? 나라는 사람과 섞일까봐 두려워요. 내가 그렇게 변해간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무의식과 행동 패턴들이 그 거인의 행보에 어떤 발목을 잡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페이서스의 모든 멤버도 그리고 이 라방을 처음 보신 모든 여러분들도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줄 새로운 나라는 사람, 새로운 그 거인, 현재의 나보다 훨씬 거대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줄 그 거인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인지 완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인드셋과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방식들, 그것들은 아마 그 거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고 특질이고 혹은 성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3년도는 변화의 축이 되어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3년도는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축이 돼야 돼요.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낌을 혹시 받고 계신다면 느낌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느낌뿐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느낌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느낌뿐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반밖에 있는데 반이나 남은 반밖에 없네 이거랑 반이나 남았네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생각을 해버리세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지만 이제 곧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자리를 털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고 남은 깨달음을 글로 적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지를 적용하고, 아직 내 인생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적 기회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핑계 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딛고 갈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싱글이었으면, 아이가 없었으면 육아를 할 시간에 내가 더 일을 하고 더 새로운 아이들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뭔가 더 많은 걸 하고, 핑계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그 부분을 고쳐야 되지만 핑계입니다. 그냥 그 모든 상황은 남들이 다 겪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주저앉느냐, 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쟤는 저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갈 거냐 말 거냐. 저는 그런 어떤 과도한 이분법적 사고도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때로는 우리한테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23년도에 인생의 변화의 축을 만드시는 한 해가 되셨어요. 이제 1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의 12분의 1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잘 살아오셨든 열심히 하셨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남은 것은 11개월, 이 한 33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에 뭔가 변화하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 성공이라고 이렇게 2글자 댓글을 넣어주세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성공 2번, 열정이 더 많으신 분들은 성공 3번, 뭐 성공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지금 댓글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저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맨날 느끼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과거에 나한테 하면은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로나 격려의 라방 이런 것들을 참 조심스럽게 해요. 제가 저희의 젊은 과거, 시간이 조금 앞서 있었던 그 예전의 과거에도 해줄 수 없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의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내가 깨닫고 배워갈 딱 한 가지 변화의 메시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뭐 페이서스와 함께 한다면 인스타그램 쪽으로 팔로워가 마케팅 쪽으로 완전 달라지시겠고요. 뭐 또 동기부여와 성공하다면, 성공과 뭔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마인드셋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에 변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왔을 때 변한 게 없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정말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삼국지 보셨죠? 화타가 그 독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그 관우의 팔을 할 때 맞지도 안 하고 칼을 가지고 생사를 찢어서 하는데도 관우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은 그토록 고통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에 그거를 빨리 끝내버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매를 맞아도 먼저 맞고 거기서 올해에 바꿔내시면 내년에는 잘했다, 그런 생각 100%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해 봤는데 뭔가 너무 과하게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잘했나, 도움이 되었나 참 이렇게 우려가 되는 그런 라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힘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살아내 주시는 것, 그것마저도 이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생에 지지 말자, 문제에 지지 말자,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결국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인생 한번 바꿔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고요. 라방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만,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라방을 봤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잠들기 전까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냥 쓰러지려고 했다면 좋은 문장 하나라도 읽으시고 짧지만 글을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루하루 24시간마다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큰 목표, 5년 목표 좋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 라방이 끝난 다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바꿔내는 사람은 24년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방 끝나고 나서부터 나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3가지를 적어보시고 그것을 위한 액션 플랜을 짜시고 바로 즉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